안녕하십니까. 자, 21년도 기사 1회차입니다. 공통 과목 중에 소방 법규 보겠습니다. 법규입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예방 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의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요, 제조소는 제외를 합니다. 그렇죠? 이 제조소 등의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치의 면제 기준 중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자, 보기 보시면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경우 그 설비의 유유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보시면 저희 이제 시설법 별표, 시설법 시행령 별표 5번입니다. 저희 이제 시설법에 0 별표 6번입니다. 보시면 이 0 별표 6번은요, 이 소방시설의 면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시면 원래 차고 주차장에 뭐가 설치하는 거예요? 차고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고 주차장에 한해서, 그렇죠? 우리 차고 주차장 가서 보시면 뭐 설치되어 있어요? 스프링클러 설비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했다면 그 유효 범위 안에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게 시설법 0의 별표 6번에 있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소방시설공사법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방호, 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캐비닛형은 제외가 됩니다. 캐비닛형은 정말 조그마한 설비예요. 캐비닛형이 얼마나 조그마하냐면 진짜 우리 옷을 캐비닛에다 넣는다 그러잖아요. 책이나. 그런 캐비닛까지 조그마한 겁니다. 밑에 물탱크 1톤짜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1톤짜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제 펌프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해가지고요, 물도 흡입하고 물도 토출시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정말 조그마한 설비이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설비 하는데 굳이 감리까지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캐비닛형은 제외가 됩니다. 문제 4번 보시죠. 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보통 저희 이제 법에서 보시면 벌금 기준과 징역 기준이 거의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하다는 얘기냐면 이 숫자랑 벌금이 같이 따라가요. 징역 1년이면 벌금은 1,000만 원이고요. 징역 3년이면 벌금은 3천만 원, 5년이면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는 거라서, 그렇죠? 보기만 보셔도, 자, 1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3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잖아요. 그 외에 2, 4번 같은 경우에는 징역 연도와 그리고 벌금 금액이 다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찍어도 확률이 5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제 5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인화성 액체 위험물의 5개 탱크 저장소에 탱크 주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유제의 기준 중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방유제의 높이 1m 이상, 그리고 2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 매설 깊이는 0.5m 이상으로 할 것. 이게 잘못됐습니다. 방유제의 높이는 얼마로 할 거냐면요, 방유제의 높이는요 방유제의 높이 H는 0.5에서
3m 이하가 됩니다. 0.5m 이상 3m 이하가 될 거고요. 두께는 0.2가 맞습니다. 그리고 두께라 그럴게요. 두께는 0.2m 이상이 맞고요. 그 다음에 매설 깊이. 매설은 얼마 할 거냐면요. 이 친구는 1m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소방기보법령상 저수조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상일 것, 4.5m 이하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 어떤 의미를 두는 거냐면요. 이 4.5m 이하라고 얘기하는 건요. 좀 보시면 이 물탱크는요. 요 깊이가 4.5m 이하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걸 어디다 쓰느냐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소방관이 소방차를 끌고 와가지고요. 여기 있는 물을 뽑아 쓸 겁니다. 그런데 이 소방차에 있는 펌프 가지고 흡입을 해야 물이 뽑아 올라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슨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공동현상이 발생합니다. 공동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제대로 된 흡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깊게 파지 말고 넓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5m 이하가 돼야 됩니다. 더 깊어지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문제 7번입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하관은 연면적이 최소 몇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가? 터널은 제외한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합니다. 그렇죠? 문제 8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는 것은 농해용,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의 저장소는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참고로 또 허가를 받지 않을 때가요.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단 공동주택의 중앙 난방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문제 9번입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기준 중 괄호 안에 알맞는 것은 근린생활시설, 목욕장 제외,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합니다. 문제 10번입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 소방 대상물에 관계인이 수행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것은 1번입니다. 소방훈련 지도감독입니다. 이건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이 아니다. 관계인이 하는 업무가 아니다 라고 보시고, 관계인이 해야 되는 업무를 제가 해설에다 쭉 달아 놓겠습니다.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해설 한번 보시고 11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유별, 저장, 취급의 공통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는 것은 제1위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우리 보통 철, 마, 금, 그렇죠? 인화성 고체 이런 쪽은 맨유예요. 2류 위험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류 2번이 되겠습니다. 가연성 고체입니다. 문제 12번입니다. 소방시설공사법상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문제 13번입니다.
자, 시설법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시설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소방 시설은 1번의 비상 경보 설비입니다. 그렇죠? 종류는요. 소화기구, 비상 경보 설비, 자동 화재 속보 설비, 피난 설비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방 시설과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지하구에 설치하는 공동구 및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과 노유자 시설과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해설 짧게 달아놓겠습니다. 해설 참고해 보시고요. 문제 14번입니다. 소방기본법에 정의하는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 항해 중인 선박입니다.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소방 대상물로 봅니다. 15번입니다. 소방기본법에 정의하는 소방대 조직 구성원이 아닌 것은 공항 소방대원입니다.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방대의 조직 구성원은요. 의무 소방원, 소방 공무원, 의용 소방대원이 됩니다. 16번입니다. 자, 시설법상 건축 허가 등 동의 대상물의 범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건축 등을 하려는 학교 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렇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건축 허가 동의 대상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소방기본법상 소방 신호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얘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번에 따른 타종 신호 방법과 사이렌 신호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해설로 쭉 달아서 같이 올려드릴 거고요. 해설 참고해서 보시고 정답은 2번입니다. 사이렌에 의한 발화는 5초 간격을 두어 10초씩 3회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친구는 30초씩, 그렇죠? 30초씩 5초 간격을 두어 30초씩 3회하는 겁니다. 그렇죠? 5초 간격입니다. 5초 간격을 두고요. 30초씩 3회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요. 경계 신호입니다, 선생님들. 이 친구는 참고적으로 경계 신호예요. 문제 18번입니다. 기본법상 소방용소시설의 설치 기준 중 급수탑의 급수배관의 구경은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입니까? 100mm 이상입니다. 그렇죠? 급수탑은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그렇죠? 개폐 밸브가 있고 소방차가 이렇게 와서 위에 있는 뚜껑을 열고 물을 이렇게 받아가는 친구입니다. 이걸 급수탑이라 그러는데요. 이 친구의 이 구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100mm 이상이고요. 그렇죠? 이 개폐 밸브의 설치 높이는요. 1.5에서 1.7m 이하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19번입니다. 소방기본법상 화재조사의 종류 중 화재 원인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발화 원인, 그리고 인명피해, 연소 상황, 소방시설 등의 조사. 정답은 2번입니다. 인명피해 조사는요. 화재 원인 조사가 아니고요. 화재 피해 조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화재 조사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보시면 이 원인을 조사할 때가 있고요. 피해를 조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인 조사는 발화 원인과 그리고 발견, 통보, 초기 소화 상황을 조사하고요. 연소 상황과 피난 상황, 그리고 소방시설 등을 조사합니다. 피해 상황은요. 크게 인명 피해 조사와 재산 피해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원인 조사냐, 피해 조사냐, 틀린 것은 맞는 것은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번 살짝 준비해 보시고요. 문제 20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정답은 4번입니다.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얘도 보통 보시면 징역이나 금고형과 그렇죠. 벌금은 항상 이 숫자가 같습니다. 7년이면 7천만 원, 10년이면 1억, 5년이면 5천만 원, 3년이면 3천만 원, 1년이면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징역, 금고형과 그다음에 벌금의 앞머리는 항상 같이 따라가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정답을 4번이라고 그렇죠?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또 해설로 같이 올려드릴 거고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조금 꾸준히 반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